라이프와 리빙. 나는 인생을 라이프와 리빙으로 구분한다. 번역을 한다면 삶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다. 리빙은 경제적 대가를 얻고자 시간을 투여하는 대상, 혹은 그런 목적으로 일하는 시간 자체를 그 영역으로 갖는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건 없건 그 대가가 많건 적건 간에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면 모두 리빙에 속한다. 라이프는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와는 관계없이 시간을 사용하는 영역이며 우정, 사랑, 희생, 보람, 가족, 자연 등이 그 중요 가치를 이루지만 게임이나 영화, 음악 등과 같이 자신이 재미있어 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도 이 영역에 속할 수 있다. 다른 직업을 택하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적은 보수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리빙 속에 라이프가 깊이 스며든 경우이다. 그러나 입으로는 봉사나 보람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대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라이프를 위장한 위선적인 리빙에 불과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예술가들처럼 라이프와 리빙의 영역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다.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그 두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을 라이프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 사람에게 식당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히 리빙이 되겠지만 불우한 이웃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기도 한다면 그 일은 라이프도 되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인생은 이처럼 리빙 속에서 라이프를 추구하며 이 둘의 구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싶다. 중요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라이프는 리빙에서 얻은 돈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리빙이 나무의 뿌리와 줄기라면 라이프는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도 없이 라이프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리빙이 흔들리게 된다. 예컨대 하루에 10시간씩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건강한 몸을 갖게 되어 라이프는 튼튼해질 수 있겠지만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은 춥고 배가 고파질 것이다. 신앙을 자신의 최우선 라이프로 생각하는 직장인이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보고 아침에 출근하여 일터에서 꾸벅꾸벅 존다면 그의 리빙은 조만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직장인이 공휴일마다 가족과 함께 등산이나 낚시를 한다면 라이프는 튼튼할지 모르지만 리빙을 개선할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에 조만간 직장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수도사들처럼 리빙을 거의 무시한 채로 라이프만을 중시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한 가족의 가장이 기본적인 리빙마저 무시한 채 자신의 라이프만을 찾고자 한다면 그 가족의 리빙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가족의 라이프마저도 무너질 수가 있다. 반대로 리빙을 중시하다가 라이프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택시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가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아 독립하게 되면 자신이 버는 돈 모두를 자기 수입으로 잡게 되어 처음에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느낄 정도로 운전을 하며 돈을 벌고자 한다. 그러다가 몸이 쇠약해지면서 코피를 흘리게 되면 그때서야 아차, 돈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리빙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건강이라는 라이프를 놓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족의 가장이 자신의 바쁜 리빙을 핑계로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는 아내에게만 맡겨놓는 경우 역시 아버지로서의 라이프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 돈이 되는 환자들에만 매달리는 의사, 혹은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건만 수임하는 변호사 같은 경우
리빙은 성공적일 수 있으나 그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라이프는 허약한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부자들의 경우는 어떨까? 대부분의 부자들은 예술가들처럼 리빙에 속하는 일을 자신의 라이프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일은 일상에서 그들이 최우선으로 삼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나 역시 일하는 것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며 즐겨왔다. 하지만 일 자체를 평생의 의무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평생 일만 하여야 하는 일개미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하곤 했다. 천국이나 유토피아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은 못 들었다. 인간이 바라는 이상향은 기본적으로 무노동의 세계이다. 평생을 일만 하다가 일벌레로 죽어야 하는 운명이라면 나는 거부하겠다. 죽기 직전의 순간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말하며 죽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일하며 살았느냐고? 일을 효율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하게 되면 세상에서 받는 대가가 커진다. 그 받는 대가가 쌓여 부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즉, 리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라이프가 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젊어서 라이프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중년 이후에는 리빙 때문에 쩔쩔매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는 우선은 리빙에 최선을 다하면서 30대가 끝나기 전에 리빙 영역에서 뭔가 일으켜 놓고자 하였다. 즉,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리빙에 두었다. 리빙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바빠진다.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문득 회의감이 찾아올 것이다. 라이프와의 균형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다. 이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콜럼버스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1492 콜럼버스에서 콜럼버스의 아내는 남편에게 제발 돈 좀 벌어오라고 핀잔을 준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이렇게 대답한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만든다. 맞다. 이것은 웬만큼 부자가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부자가 되면 한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로 만들어준 구조체를 관리하여야 하기에 시간에 더더욱 쫓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역시 그랬었지만 이미 지금은 그 굴레에서 벗어났다. 거미줄을 아주 크게 쳐놓고 벌레도 많이 잡아놓은 느긋한 왕거미이건 작디 작은 거미줄을 쳐놓고 한없이 벌레를 기다리는 작은 거미이건 간에 리빙을 위한 거미줄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벌레가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부자가 된 뒤에 리빙과 라이프 사이의 균형 문제는 부자들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다. 문제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생각하여야 할 균형과 불균형이다. 흔히 돈과 관련하여 사람을 평가할 때 아래 네 마디 중 하나를 사용한다. 돈도 없다. 리빙도 라이프도 신통치 않다. 돈은 없다. 리빙은 신통치 않으나 라이프는 좋다. 돈은 많다. 리빙은 좋으나 라이프는 신통치 않다. 돈도 많다. 리빙도 좋고 라이프도 좋다. 아마도 누구나 돈도 많다는 말을 듣고자 할 것이다. 내가 조언할 수 있는 것은 부자가 되어가는 단계에서만큼은 리빙과 라이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단은 리빙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라. 이것을 나는 일용할 양식부터 먼저 구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야 뿌리가 깊고 굵게 박히며 비바람이 쳐도 열매가 맺는다.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를 갖고자 한다면 우선은 리빙에 충실하면서 돈부터 모으라는 말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가는 단계에서 라이프를 모조리 무시하지는 말아라. 최소한도는 해라.
기혼자라면 이를테면 배우자의 생일, 처음 만난 날, 결혼 기념일만큼은 카드도 준비하고 꽃도 사고 촛불도 켜라.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당신의 나이가 어리지 않다면 멀리 해라. 그래서 친구들이 핀잔을 주고 따돌림을 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과정이기도 함을 결코 잊지 마라. 어차피 당신 친구들 대다수는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라. 하지만 아무리 돈을 모으느라 눈코뜰 새가 없어도 비가 오면 때로는 비도 맞아보고 맨발로 잔디를 밟기도 하여라.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의 삶도 종종 살펴보아라. 자신이 왜 부자가 되려는지를 정확히 되새기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라이프와 리빙은 결국 이른바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에 대한 이야기이고 나는 워크를 리빙으로 묘사하였을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워라벨의 제고를 위해 책자를 발간한 것이 2017년 7월이므로 한국에서는 워라벨을 따지는 풍조가 이제 5년 정도가 된 것 같다. 짐 자무시가 만든 영화 패터슨은 거의 완벽한 워라벨을 보여주는데 워라벨에서 라이프를 위한 시간이 숫자상으로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분리된 시간을 역같이 사용한다면 그게 무슨 라이프를 위한 시간이 된단 말인가. 당신이 그런 시간에 무엇을 하였는지를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요약하여 보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라이프가 삶이라는 멋진 단어로 불리우지만 사실은 시궁창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